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부분, 즉 조림 부분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미 상당수의 선진국과 외국의 기업들은 조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에 대단한 적극성과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한솔이 호주에서 처음 조림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6개 회사가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서 해외 조림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2,000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이지만 일본이 19만 헥타르 규모의 해외 조림 사업을 펼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다음은 기술 부문. 우리나라도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에너지를 절약한다거나 효율을 높이는 기술 외에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과 소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주로 온수시설 형태로 보급된 태양열 등 일부 부문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80%에 도달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60-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나마도 실생활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 대신 대체 에너지를 통해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요원한 얘기일 뿐이다. 미국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맥시마이즈 온실가스 나오는 양 중에서 아마 3%, 4% 정도나 줄일 수 있을 가능성 정도죠. 베이시스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총동원. 예, 이제 앞으로 다 이제 기술 개발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는 완전히 개념을 달리해서 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도입됐을 때 한해서 이런 어떤 4%나 뭐 3% 기술 개발 부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 개발 부분이 아니고 조림 쪽에서 예를 들어 싱크탱크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냥 뭐 심각하다 그럼. 심각하다고요? 네. 심각하다고 배웠거든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진짜로? 네.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없는데. 교토 네, 이장서요? 없어요. 아, 이 같은 답변은 인터넷과 PC 통신을 통해서 실시한 2,000명이 넘는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는 에너지 수급과 직결되고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민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용어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절대 다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서는 각각 49%와 62%가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각각 11%와 5% 수준에 그쳤다. 교토의정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65%는 교토의정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한마디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논의는 철저히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인사들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극히 형식적인 결과만 나중에 소극적인 형태로 공개되는 것도 이를 더욱 부추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IMF를 맞은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과 이를 둘러싼 또 다른 에너지 위기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오는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변화협약 6번째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이 회의는 온실가스 감축을 처음 논의한 5년 전 베를린 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합의된 모든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의 완결판이 되는 셈이다.
So far, no industrialized country has ratified the protocol because they're waiting to see the results of this work, these negotiations that have been going on and which will culminate in the conference in The Hague this fall. So COP6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set the stage for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and the protocol's entry into force, meaning that it then will really become legally binding on countries.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지금까지 환경 문제로 출발한 기후변화 협약이 경제나 기술 분야의 영향력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를 선진국의 음모론으로까지 간주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선진국들이 그동안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해 이득은 이득대로 다 챙긴 장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환경 피해에 운운하며 겨우 개발 단계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얘기를 자주 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이런 의견과 상관없이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 매장량은 한정돼 있다는 왜곡될 수 없는 사실 외에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산유국들의 고유가 정책에 항상 몸살을 앓아왔다. 기후변화 협약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금세기 최대의 지구촌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안 하고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에 대한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 이미지나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득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이름의 환경과 경제, 기술적인 요소가 총망라된 또 하나의 거대 신생 시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변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아니, 커튼을 왜 열지 않았어? 아까운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놓치는지 알아? 어? 또 날 거예요? 저도 구운 음식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우, CO2 쿠폰이 얼마 없어서 그래.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지연엄마, CO2 쿠폰 남은 것 좀 없어? 아, 우리도 얼마 없어요. 우리도 언제 송이네처럼 차를 타보죠. 송인에는 CO2 사용권이 많대잖아. 저기 송이네 차예요. 배기가스 CO2 함유량을 초과했습니다. 자, CO2 카드 보여주시죠. 아유, 제발 CO2 사용권만은 제발. 아유, 제발요. 나야. 오늘 저녁에 말했지. 그러니까 자네 개인통신 에너지 사용권 끝난 거 알지? 한 푼만 적선합시오. 아유, CO2 사용권 조금만 적선합시오. 예. 어이? 배고파. 밥 줘. 이거 참 CO2 카드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저런. 사장님, CO2 카드 하나 사시죠. 아주 싸요. 2배만 받겠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싼 거예요. 딴 데는 따따블이에요. 싫음 말고. 아이고 참, 우리 네 식구 먹고 살 CO2는 아직 있다고.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카드가. 아이고 소매찍이다. 소매찍이야. 아이고 내 카드. 아이고. 뭐라고요? 기가 막혀.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이제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아빠 이제 전화도 못해요? 불도 못 켜고요. 당장 저녁은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
여기도 많아요. 이야, 맛있겠다. 어때? 이게 더 낫지? 응? 어이? 뭐 하시는 겁니까? 나무를 꺾어 산림을 파괴하는 사람은 3년간 CO2 카드 정지예요, 정지! 어이?